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태민 경제TV입니다. 4월 7일 월요일 시장 전망과 대응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카페 아태민 남다른 길 주식 투자의 길 들어오시면요. 이번 주말에는 이슈 분석 코너에 이쪽에 지금 자료를 좀 많이 넣었어요. 이슈 분석 코너에 뭐랬냐면 관세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할 내용들 싹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참고해보고 제가 시간 나면 별도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데일리 들어오시면요. 네, 저와 함께 우리 증시의 일기장이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정보들 계속 제가 텔레그램으로 주말에도 쉬지 않고 보내드리고 있는데 미국의 헤지 펀드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 마진콜, 우리로 치면 담보 부족이죠. 담보 부족 나서 쳐 넣어라. 참 뭐 개인들이면 기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번이 그 정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최대 낙폭이 있기 때문에 마진콜에 직면했다. 그 다음에 노보노디스크, 릴리 이런 주식들이 좀 많이 빠졌는데요. 메디케어 이건 미국 정부에서 하는 그 어떤 의료보험이죠. 거기서 비만약은 빼라. 이래 버려가지고 비만약 관련주들이 빠졌고요. 요거는 이제 게임스탑 주말에 미국 시장이 큰 폭 하락했지만 게임스탑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뭐 주변주라고 할까요? 이런 뭐 시장의 주변에 있는 주식들이 오히려 강세를 보여서 좀 서학 개미들은 이런 흐름도 참고할 필요 있다 등등 변호드리고 있으니까 텔레그램에서 아태민 한카디오 경제TV 검색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요일날, 지금 일요일 날씨가 참 맑은데 우리의 마음은 참 무겁습니다. 왜냐면 금요일날 역대급 낙폭을 보였네요. 그래서 금요일날 다우지수가 5.5%, S&P 500은 S&P 500은 6%, 나스닥은 5.8%. 그래서 지금 4월, 3월, 3, 4일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S&P 500이 10.5% 하락했는데요. 이게 2020년 3월 11일, 12일 이 다음으로 가장 큰 낙폭이었다. 새로 기록을 세웠는데 이때가 2020년 3월이면 코로나 팬데믹 때죠. 코로나 팬데믹. 그때 흐름을 한번 볼까요? 지금 장세가 코로나 팬데믹과 비교된다 하면 지금 나스닥 지수인데요. 지난 2월 21일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쭉 빠지네요. 이걸 봐도 역시 이제는 시장이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에 각자의 손절매 원칙은 꼭 지켜야 된다. 이제는 삼성전자라도 우리는 손절매 원칙 지켜야 된다. 2020년으로 한번 가볼까요? 2020년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코로나 팬데믹 때. 요때네요. 2020년 2월 때. 지금이랑 비슷하네요. 2월 때부터 이렇게 쭉 코로나 팬데믹 때. 유례없는 바이러스의 급습으로 인해서 그때 코로나 팬데믹 때 기록을 세울 때가 요 날 이틀 동안이었거든요. 요날 아마 3월 11일, 12일이었는데 요 때하고 지금 비견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 전 세계 시장 하락은 코로나 팬데믹하고 거의 비견될 만한 상황이다. 근데 더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어쨌거나 2월 21일부터 빠졌는데 아까 코로나 팬데믹 때 보면 2월부터 빠졌지 않습니까? 2월 21일 그때도 똑같았네요. 맞죠? 2020년 그때도 지금이나 시기는 비슷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보다 지금 시간상으로는 지금 4월인데 4월에도 계속 하락하고 있으니까 지금 어쨌거나 지금 시장이 아주 그 역대급이다. 그래서 이 낙폭이 월요일 우리 시장에 전달될 상황이라서 참 마음이 그시기합니다. 자, 이 원인은 중국이 4월 11일기에서 미국산 수입품에 34% 관세를 부과하겠다. 4월 9일을 기준으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관세에 관해서는 제가 이슈 분석에 좀 정리를 해놨거든요. 간단하게 보면 지금 중국에 대한 관세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요
어, 기존에 13% 관세에다가 2월, 3월에 각각 10%씩 추가했어요. 20%. 거기다 이번에 34%까지 총 67%입니다. 와, 참 엄청난데요. 중국이 경제가 정말 미국 수출이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 없는 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중국 이번에 이 34%에 대해서만 하면은 4월 9일 날 상호같이 하면 우리는 4월 10일 날 미국에 대해서 34% 보복 관세하겠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너 큰 실수를 하는 거야. 또 이렇게 엄포를 놨죠. 네, 이렇게 중국이 보복 관세가 시작되니까 그것 때문에 충격이 바로 이렇게 금요일 증시에 왔고, 그래서 미국 3대 지수가 최고치 대체로 작년 12월 아니면 올 2월에 최고치를 찍었는데, 거의 지금도 최고치 작년 12월 올 2월에 대체로 최고치 근방에 있다가 네, 지금 17% 22%. 야, 이 지수가 17% 22%는 아주 큰 폭입니다. 아주 크게 하락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베트남 비니 지수라 하나요? 야, 베트남도 지금 베트남이 이번에 46% 상호관세 맞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트남 지수가 그냥 폭락을 했네요. 그래서 지난주 세계시장 지금 관세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주의 증시가 거의 동조화를 하고 있어요. 3월 31일은 다 빠지고 4월 1일은 다 올랐다가 4월 2일은 새로 좀 눈치 좀 봤다가 4월 3, 4일 이틀 큰 폭 하락인데, 특히 미국, 그다음에 베트남, 독일, 네, 이렇습니다. 지금 대만의 휴장이에요. 이 난리 동안에. 그럼 월요일날 폭락하겠죠? 보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덜 빠졌네요. 이게 찜찜합니다. 제가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빠졌다. 이게 좀 찜찜한데, 그래서 이걸 일단 염두에 두십시오. 다른 나라들이 큰 폭 하락했는데 금요일날 독일도 5% 큰 폭 하락했는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덜 빠졌다. 이거 좀 찜찜하다. 좋은 징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우리 또 그런 일 있지. 11시 22분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선고되었습니다. 11시 22분에 요때죠. 요때죠. 요때 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당탕 하다가 선거 발표 나고는 오히려 쭉 밀렸다가 2시 이후에 연기금이 그나마 매수를 많이 해서 낙폭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외국인들도 마찬가지. 요때 선거할 때 요때 잠시 우당탕 외국인들 주춤했어요. 하다가 다시 계속 매도를 지속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환율은요, 요때거든요. 요때가 우당탕 할 때인데 11시 22분. 그 전에 환율이 쭉 떨어졌다가 해서 좀 마감까지 멀쩡했다가 3시부터 쭉 올랐어요. 그래서 환율은 외환시장에서는 오히려 선고 이전보다 더 올라가 버렸어요. 이것도 안 좋은 조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탄핵 선고를 가지고 불확실성 해소라고 해석하는 쪽인데, 저는 막 별로 공감하고 싶지 않아요. 뭐가 해소가 됐는지. 기존의 갈등 구조는 여전하고, 그 다음에 이 엄중한 시기에 전 세계 지금 관세 전쟁 때문에 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데 지금 무정부 상태 아닙니까? 우리 정치인들은 이 무정부 상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관심이 1도 없는 사람들만 모여 있어서 정말 역대 최악의 정치인들만 모였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지금 불확실성의 해소라고는 전혀 해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월요일은 일단 중요한 게 외국인 동향입니다. 외국인들이 목요일, 금요일 날 엄청 팔았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1조 이상씩 팔았고 공매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외국인 동향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틀 동안 벌써 한 3조 1천억 이상 팔았으니까 지금, 그리고 매일 하루 평균 한 1조 정도 공매도까지 전개되는 상황이라서 월요일도 금요일에 미국 유럽 시장의 폭락으로부터 월요일도 우리가 상당히 하방 압력이 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 또 하나가 우리가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게, 기자가 물어봤어요. 반도체에 대해서 어떻게 관세 어떻게 되냐 했더니 very soon 발표할 거다. 지금 이 요것들
이 관세가 발표될 때 시장의 충격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난번에 이때 포스코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를 발표했는데요. 그거는 이때 2월 요때 했어요. 2월 10일 정도 요때 했는데 오히려 이후에 포스코 주가가 올랐어요. 올랐다가 요때가 막 관세가 실질적으로 이제 적용되었을 때 또 이후에 조금 올랐다가 빠졌거든요. 그런데 현대차 같은 거는 그전에는 그래서 관세에 대해 시장 반응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데 현대차 같은 거는 요 사이에 관세가 25% 자동차에 대해서 발표하니까 쭉 떨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종목이 영향을 빨리 받죠. 그런데 이번에 주말에 본다면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네, 중국이 관세를 또 맞받아 쳐버리니까 바로 이렇게 폭락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점점 아직 관세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우리 그렇다면 반도체에서도 관세가 베리순 발표가 되면 요게 또 주식시장에 즉각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는 우리 뭐 수출 1위 품목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이 지금은 전혀 함부로 낙관해서는 안 된다. 그냥 우리가 이런 전 세계 관세 전쟁은 지금까지 유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함부로 예상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함부로 낙관해서는 안 된다. 좀 빠졌다고 해서 충분히 빠졌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좀 심하게 얘기하는 분들은요. 1930년대 대공황이 그때 관세를 미국이 대폭 올리는 바람에 세계 교역이 3분의 1로 줄어들면서 발생했다.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리세션 얘기가 나오는데 과거의 사례 물론 뭐 100년 전의 일이니까 현재 딱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큰 흐름은 비슷하다. 관세가 올라가면 교역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 따라서 함부로 낙관하지는 말자. 주가가 좀 빠졌다고 해서 물론 기술적 반등은 있을지언정 네, 이제 충분히 빠질 만큼 빠졌지 않냐 이런 얘기하기는 이르다. 따라서 방어적인 전략, 현금 유동성 유지, 초단기 매매 이건 뭐 거의 2월 12일부터 제가 계속 해오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그래서 매매는 초단기라는데 매매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일단 상호 관세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미국 측에 카드를 제시해서 관세를 좀 낮추자 할 거는 역시 미국으로부터 석유라든지 천연가스를 많이 샀게 그 다음에 알래스카의 LNG 개발에 적극 참여할게 이런 카드를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인 거니까 지금 뭐 LNG 사오려면 LNG 전 세계적으로 LNG 운반선이 필요하겠죠.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대만, 인도도 미국산 LNG 많이 사겠다 그랬죠. 그 다음에 지금 이 반사이익이라는 게 대중 규제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선박 건조 능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네, 2차 대전 때 미국이 일본에게 이긴 가장 큰 이유도 물량떼기거든요. 막배를 막 찍어대니까 그걸 감당을 못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대중 규제에 따라서 중국이 이번에 지금 이미 아시겠지만 미국에 입항하는 중국산 배에 대해서는 150만 달러 수수료를 매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미 그 중국에 대해서 발주 취소가 나오고 있다. 해외 선주들이. 그래서 관련해 현대메이커, 삼성중공업이 지금 덕을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관련해서 본행제, LNG 관련해서 본행제, 피팅 이건 뭐 그동안 계속 말씀드린 종목들입니다. 이 종목들이 지난주에도 나름 강했죠. 다른 데보다. 그래서 우리 하 대표가 여러분의 특급 참모 하 대표가 네, 잘 보좌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역시 매매는 이런 류 종목 위주로 단타하는 게 좋겠고 네, 만약에 시장이 반등이 온다 하더라도 이건 일시적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반등이 온다 하면요 고점에 때리고 다시 저점에 잡는다 이런 전략이 저는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 외에 제가 어떤 이슈 분석의 자료를 좀 많이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 읽어보시고 또 제가 저기 유튜브로도 또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비중이 있는 기업들 이런 것들 다 여러분한테 도움될 얘기고 참 미국 주식 고점 대비 낙폭 요거까지만 한번 볼게요. 미국 주식이 야, 참 고점 대비 보통 1월 말 2월 초에 대체로 고점을 찍었는데요. 지금 많이 빠진 게 역시 AI 관련들이 많이 빠. 브로드컴, 팔란티어는 팔란티어 이런 종목들. 엔비디아도 많이 빠졌죠. 37%. 마이크론이 지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마이크론이 빠진 거는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반갑지 않은 움직임이고 테슬라도 반토막이 났고 이 작년 12월 중순 대비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진 게 역시 방산, 그 다음에 석유, 엑스모빌 이런 종목은 잘 버티다가 지난주 후반에 전체 시장이 무너지니까 같이 빠진 거고요. 그 다음에 오마의 현인 그 벅시어 해스웨이도 잘 있다가 지금 8%. 그러니까 지금 방산, 석유 역시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좀 나은 흐름이구나. 이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늘 저의 최신의 정보 함께 하시고요. 도움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 좋은 기운이 또 여러분께 전달되어서 이 좋은 봄날 우리 애청자님만이라도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걸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가 전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화요일 시장 전망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